안녕하세요, 요셉입니다. 인생을 살면서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? 우리가 살다 보면요,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. 중간중간에요. 그러면 그 위기나 고난을 탁 내 앞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마음의 훈련을 해두는 거는 인생이 굉장히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어떤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,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. 제가 유튜브 해킹당해서 굉장히 한동안 고생했습니다. 마음고생을. 그리고 지금 이 촬영 시점이 이제 유튜브 본사랑 그 해킹이 확인되고 이제 원상복구 관련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영상을 찍어 놓으려고 이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, 그래서 제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이걸 잘 넘어가야 되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. 그리고 저랑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, 뭐 건강 문제,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위기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아주 잘, 어차피 닥친 위기지만 이거를 굉장히 내 인생의 어떤 그런 큰 나쁜 어떤 데미지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잘 이걸 극복해 나갈까. 첫 번째는요,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분해하거나 그 감정에 본인이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, 제 유튜브를 포함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제가 유튜브 해킹 딱 당했을 때,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? 나는 정말 성실하게 어떤 이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그랬지만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한 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어요.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일들이 많죠.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.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,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7년 동안 이제 자영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랑 같이 두 분이서 굉장히 열심히 자영업을 이렇게 작은 점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, 이분이 원래 이제 회사의 제 선배님인데 그 회사 때부터도 그렇게 꼼꼼하게 원래 이제 뭐 내년, 3년 후, 5년 후, 7년 후 뭐 이런 이제 전략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제 계획은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어떤 굉장히 막 재테크하고 그 영업에서 얻은 이익 갖고 굉장히 이제 크게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셨는데, 7년 만에 그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하셔서 이렇게 몽땅 날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황당해진 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자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로가 돼버린 거죠. 그 7년 전이랑 똑같아진 거예요. 그동안의 이익금을 완전히 다 날렸으니까. 그런데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몸은 더 안 좋아지고, 나이는 먹고, 그리고 뭐, 자산이 늘어난 거 하나도 없이 다 사기당했으니까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한동안은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. 난 열심히 산 주밖에 없는데.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딱 떨어져 나와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됐대요. 이런 일이 왜 생겼지? 그럼 지금 내가 뭘 잘못했던 거지?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사기당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주의했다. 어떤 그런 걸로 뼈아프게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은 없어야지 뼈아프게 반성은 하셨지만, 누구나 사기당할 수 있다. 누구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슬픔에 매몰되어 있고 막 분노에 막 본인을 몸 상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금방 빠져나오시더라고요.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. 근데 제 유튜브 건도 그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유튜브
해킹 당할 수 있구나. 이게 뭐 내가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. 누구나. 요새 막 해킹 뭐 연예인들 막 핸드폰 해킹 당했다 막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.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내일로 딱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분해요.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해킹 당한 거에 대해서.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럴 수 있지. 이게 뭐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배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선배님 얘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,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이제 나한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,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자기 분노와 자기 연민에 이렇게 계속 매몰되어 가면 그게 이제 감정이 이제 과잉되고 어떤 그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런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다.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.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탁 한 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본인의 이제 자세가 굉장히 최선의 방어 자세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.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, 자,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뭐고, 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? 여기에 대한 거를 동시에 같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최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지금 그럼 최악은 뭐지? 라는 걸 갖다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,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요. 어떤 위기든지. 만약 건강상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든지, 아니면 뭐 짧은 예로 뭐 저희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인데, 그 선배는 평생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거의 아들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. 그래 그야말로 엄친아이잖아. 그래서 그 아들이 막 공부 늘 잘하는 게 그 선배 늘 아기래 갖고 전업주부였는데,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살았는데, 그래서 명문대 갔고 이제 잘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.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절망에 빠진 거예요, 그 선배는.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거의 우상과도 같았던 아들이 그냥 그렇게 막 그야말로 백수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그 선배가 그 자기 막 감정의 슬픔에 막 매몰돼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. 그래,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해서 여지까지 나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지금까지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었는데, 지금 취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아들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, 지금 뭐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뭐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닌데 최악이래 봤자 그래 1, 2년 노는 거? 이렇게 생각을 그래 최악은 그거다. 뭐 1, 2년 그냥 백수로 놀면 내가 1년 동안 학교 다닐 때처럼 용돈 주면 된다.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좀 이제 뭐 그냥 뭐 창피한 거 뭐 이거밖에 없다. 그럼 최악이래봤자 그거네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배도 최악은 뭘까? 그냥 지금 있는 아파트를 그냥 팔아서 뭐 변두리나 어디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거? 뭐 그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.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래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더래요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놓으면 그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맷집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 최악이래봤자 이거구나. 뭐 죽진 않겠지 설마. 이런 생각. 그리고 막 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막 밀려나서 해고되는 그런 분들도 그래 내가 그러면 해고되면 뭐 길거리 당장 뭐 애들이랑 나앉겠어? 그건 아니고 뭐 그러면 다른 직업을 찾을 때까지 뭐 최악의 경우 뭐 이렇게까지 가겠구나. 이걸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막 알 수 없는 불안에 매몰되진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나를 두려움과 불안에 어떤 먹잇감으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막 먹혀버리지 않으려면 막 진짜 막 사나운 짐승처럼 탁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않으려면 일단 최악의 상황 그럼 뭐야? 그거야?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거.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나를 담담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그렇게 먼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 찾아야 될 거.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그럼 최선은 뭘까?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긴 한데 그러면 나의 최선은 뭘까? 이것도 이제 저희 선배 얘인데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그분은
싱글이세요. 여자분인데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점포를 막 다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막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된다.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야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항암 치료 이제 그 우선 스톱 시켜놓고 이걸 갖다 굉장히 헐값에 넘겼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. 막 돈도 엄청 손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딱 한 번 했는데 막 정말 너무 괴롭더래요.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, 나의 최선은 뭘까? 그분이 생각하신 거예요. 나의 최선은 지금 여기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 게 나의 최선일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셨어요. 근데 지리산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. 이제 그 암 치료 중단하고 들어오신 분들. 그 동호회나 이런 것들도 카페나 이런 게 되게 많은가 봐요. 근데 그분은 뭐를 하셨나 하면 그 지리산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셨어요. 거기서. 그래서 완전히 그 병원이랑 끊고 이제 그 거의 자연 치유였던 거죠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나의 최선은 나의 몸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나오셨어요. 그리고 병원에도 안 가세요. 진짜 무슨 그렇게 맷집이 강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서 자기가 다시 이 작은 점포를 다시 이제 해서 이제 꾸려나가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은 아예 그 주제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유기농식으로. 그래서 그 인생관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고 그래요. 그렇게 진취적으로 열심히 살던 분이 아니다, 순리대로 살면 된다. 이렇게 막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인생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그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고 아닌 그런 큰 변화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의 예를 들어드리지만 그분들의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장 지금 그 위기를 벗어난 이유가 뭐였을까? 이게 뭐였냐면 그래 뭐 최악이래봤자 이거지?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? 이게 굉장히 굉장히 집중.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. 유튜브 이제 해킹 당했을 때.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? 유튜브 측에서는 일단 뭐 기다리라는 거.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해커들하고 뭔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 기다려야 돼. 무조건 기다려라. 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아침에 일찍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. 근데도 만약에 이런 일을 갖다가 나한테 뭐 독자들이나 누가 상담을 해오면, 고민 상담을 해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줄 건가.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다 노트북이랑 싸들고 도서관에 다녔어요.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원고를 지금 그 유튜브랑 강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의 진도를 못 빼고 있었는데, 그래 이걸 마무리를 하자.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세 번째 책 이거 유튜브 기다리면서 이거밖에 없다. 원상복구 될 때 기다리면서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 10시간씩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. 하루 종일.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와서 헬스클럽 가고 2시간 러닝머신 뛰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영화 보다가 막 자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하루 종일 막 힘들게 막 몰입해서 지내니까 막 저녁 때도 잠도 잘 오고 운동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책 원고가 거의 지금 이제 탈고하고 있어요. 거의 다 끝났죠. 이게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었던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원고만 쓰니까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원고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, 이게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원고 쓰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어쩜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유튜브가 해킹당한 게 그렇게 꼭 나쁜 일이기만 한 걸까? 100%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뭐 어쨌든 세 번째 책이 원래 예정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래 이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가 확 줄어드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말처럼 그게 쉬운가요? 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겪었다면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.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, 겪어보니까,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. 근데 한 달 동안 그런 성과가 있었고
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. 유튜브 해킹이 그렇게 100%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. 이렇게.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인생에서 위기로 겪든지 간에 이게 꼭 그렇게 100%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. 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그걸 열심히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거. 막 분해하거나 억울하거나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.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제 경험담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. 몸을 지켜야 마음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. 몸을 지켜야. 그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해지잖아요. 어떤 인생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겪거나 이제 맞닥뜨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제가 이제 촬영을 다시 해야 돼서 모처럼 이제 탁 이제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그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머리도 짧게 잘라주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잘라갖고 온 거예요 지금.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미용실에 다닌 지 그 디자이너한테 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새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굉장히 기운, 이게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. 기운 없이. 이렇게 많이 이제 상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저는 그 유튜브 해킹 당하고 나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운동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 운동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? 운동도 안 했으면. 마음의 스트레스, 그리고 마음이 막 상한 거, 이런 게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그 디자이너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. 그런 게 온몸에 영향을 주는구나, 스트레스가. 그렇게 노력하고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막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럴 때는 무조건 몸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. 그래서 몸을 지켜야지 그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. 하루에 2시간씩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 운동하고 러닝머신 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땀 빼고, 그 다음에 막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는 막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. 막 예전에 막 했던 무한도전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종편 TV가 있어요.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막 여기 꽂고서 막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막 이제 빨리빨리 걸으면서 그거 보고 막 웃고 막 있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? 좀 건강해져야 돼? 라고 그렇게 제 몸을 관리를 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탁 이제 샤워하고 탁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몸이 굉장히 땀 빼고 있으니까 개운해지잖아요. 그러면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그래 잘 될 거야. 뭐 더한 일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잘 해결될 거야. 유튜브에서 본사에서 연락 안 오고 그래서 막 열받았는데도 다 운동하고 나오면 연락 오겠지. 다 때가 되면 오겠지. 어쨌든 다 신고해 놓은 거니까. 이렇게 그렇게 잘 될 거야.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들어 누워 있고 뭐 막 또 술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술 마시고 막 누워 있고 막 자기 몸 상하게 하고, 지금 운동할 내가 기분이 나겠냐고 이렇게 힘든데, 운동할 기분이 나서 운동하는 거 아니고요. 강제로 억지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 몸을 회복시키면 저절로 마음도 같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어. 잘 해결될 거야. 라는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을 지켜야 마음도 따라서 지킬 수 있는, 몸을 그렇게 악착같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나빠졌다고 그러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만약에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일단 몸부터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땀 흘리면서 하는 운동처럼 스트레스를 날리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지금 말씀드린 걸 적용시켜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팀장한테 왕창 깨졌다. 그래서 팀장한테 이제 완전 찍혔는데 나 어떻게 할 거냐. 인사 이동해야 되나? 아니면 고과가 엉망이 되나? 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 작은 위기이죠.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,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? 왜 이런 일이 왜 나만 찍혔을까?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감정에 막 매몰되지 마시고,
그냥 객관적으로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팀장한테 찍힐 수도 있고 뭐 상사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. 자, 두 번째, 그럼 최악은 뭐야? 뭐 날 설마 그 일로 자르게 하겠어? 뭐 딴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인사고과 안 주겠지. 오케이, 뭐 최악이라봤자 그거지.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?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,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잘해서 어떤 만회할 기회를 찾는 거.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냥 막 다른 사람을 막 뒷담화하면서 막 속을 푹푹 끓이고 이런 것보다는, 자, 일단 뛰어서 땀 흘리고 몸을 좀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끔, 상하지 않게끔 일단 몸부터 회복하면 마음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.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에 예기치 않게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걸림돌, 그리고 크고 작은 어떤 장애물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적용하셔서 더욱더 지혜롭게, 아주 여유 있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, 지혜롭게 극복해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유세미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